네, 안녕하세요. 네, 채팅을 하실 때는 받는 사람을 모든 토론자 및 참석자로 해주셔야지 다 같이 채팅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비캔버스 2.0 에듀케이션 세션으로서 저희가 비캔버스 2.0 업데이트를 한 지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이걸 조금 더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능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캔버스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더 잘 쓸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제가 공유를 드립니다. 네. 지난 에듀케이션 세션에는 프로젝트 유즈 케이스 2개를 공유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1개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 정의 템플릿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이 끝난 이후에는 Q&A 세션이 진행되고요. 네. 제가 현재 채팅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 화면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시선이. 네. 네, 그래서 Q&A는 말씀드린 것처럼 줌의 Q&A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채팅 질의는 제가 잠깐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격 업무, 네, 세대 교체, 새로운 근로법 등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기업 환경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디자인된 완전히 새로운 툴, 빅캔버스에 대해서 에듀케이션 세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캔버스 2.0을 통해서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모 시연용 캔버스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현재 제 실제 데스크탑 화면이고요. 이번 에듀케이션 세션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데모 시연으로 하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캔버스는 실시간 비주얼 협업 툴로 캔버스 위에서 생각하고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툴바를 보시면요. 툴바를 이용해서 정말 화이트보드를 그냥 간단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툴바의 기능들은 단축키 1, 2, 3, 4, 5번을 통해서 네, 이렇게 빠르게 볼러올 수도 있고요. 네, 5번 같은 경우 이렇게 포스트잇도 네,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캔버스에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걸 넣을 수 있는데요. 이미지부터 링크, 파일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우선 올라가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일단 미리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화면 크기가 적정할까요? 네, 화면 크기가 잘 보이시는지 그리고 제 목소리 속도가 적정한지 한번 말씀 주시면은 조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3페이지, 지금 제가 페이지 3페이지를 켰는데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트와 링크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 링크도 올릴 수 있고요. 유튜브 영상 링크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바로 프리뷰, 네, 재생이 가능합니다. 재생 시에는 네, 소리도 다 나오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이 프리뷰 화면 크기를 줄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놓고 작업을 이렇게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리뷰 창은 전혀 다른 창으로 인식되는 거고요. 네. 그럼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거는 공감 지도라는 건데요. 공감 지도는 사용자의 관점, 생각, 감정 등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사용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 단의 어떠한 템플릿인데요. 지금 보시는 템플릿은 빅캔버스 템플릿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혼자 작업을 해도 되지만 팀원들과 함께 협업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용자가 우리 서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네, 사용자를 특정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 기록도 남고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촬영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그리고 오브젝트 배치하실 때 보면은 이게 사실 캔버스라는 게 정말로 자유롭고 무한한 공간이지만 캔버스가 하얀 공간, 빈 공간이기 때문에 캔버스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걸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배치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 가이드라인이 화면 배치를 도와줍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스마트 가이드라인이 이런 식으로 화면 배치를 도와주고 이렇게 녹색이 뜨면서 오브젝트 간의 간격을 네, 도와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 오브젝트에서
중앙 상단에 배치하거나 좌측 상단에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보통 우리가 헤드 타이틀 같은 경우는 좌상단에 배치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치를 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 페이지 마진 선이 뜨게끔 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캔버스 페이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위치에 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페이지 마진, 그리고 스마트 가이드라인, 그리고 녹색의 이러한 마그네틱 네, 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캔버스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기능을 설명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플로우 차트 화면인데요. 이제 기획자시라면은 아니면은 콘텐츠 제작자라면은 이러한 플로우 차트 또는 비슷한 형태의 스토리보드를 많이들 만드실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빅캔버스에서 충분히 가능한데요. 빅캔버스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화살표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네. 이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서 남기면은 네,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선이 생성이 되고요. 이 선의 가운데를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곡선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곡선이 아닌 위에 보시는 것처럼 꺾은 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우측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형태도 변경할 수 있고요. 화살표의 색상, 두께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간단한 플로우 차트나 스토리보드를 짜실 때에는 다른 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빅캔버스 내에서 전부 다 해결하시는 편을 조금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살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잠깐 놓치고 간 게 있는데 파일 업로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 것들도 똑같이 클릭해서 별도의 다운로드 절차 필요 없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PDF 파일 하나 지금 클릭을 했고요. PDF 파일이 이런 식으로 열리고 네. 이 안에서 충분히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들 좋아하시는 경우가 이 PSD 파일 같은 경우, 포토샵 파일 같은 경우도 따로 추출할 필요 없이 포토샵 파일 바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요. 네, 특히 관리자 입장에서 전문가용 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도 네, 파일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 올라온 것도 링크 복붙해 주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캔버스 화면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캔버스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네. 네,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채팅을 하실 경우에는 받는 사람을 모든 토론자 및 참석자로 해주셔야지 전부 다 같이 채팅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캔버스 화면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고 이제 협업을 더 확실하게 구현해주는 기능들에 대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캔버스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빼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기획자, 디자이너 간에 혹은 또는 팀장과 디자이너 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작업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러한 상세 페이지를 제가 지금 저희 비즈니스 페이지인데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상세 페이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채팅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 답변이 없는 걸 보아하니 네. 깊은 고민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상세 페이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디자인이 아니고 빠른 피드백입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만들었지만 그거를 보는 의도한 사람, 그러니까 기획자든 팀장이든 누군가에 그 의도대로 구현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들, 이 피드백을 가장 서로 주고받는 만큼 의도된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 의도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세 페이지 작업에서 피드백, 그러니까 리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빅캔버스에서는 이거를 도와주는 코멘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을 반영하고 업무를 끝내고 이 과정이 빅캔버스에서 한 번에 가능한데요. 코멘트를 제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는 여기 있는 9번 키를 통해서 남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직관적으로 협업 경험 여기 있을 때 제가 의로라는 단어를 빼고 싶다 치면은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시고 우측 클릭한 다음에 코멘트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측에서 코멘트 창이 켜지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알맞은 디자이너분을 태그한 다음에 직관적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남깁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고 그럼 디자이너분이 와서 확인을 하시겠죠. 확인을 하실 때에도 일반적인 텍스트 커뮤니케이션과는 달리 이 지금 4번 코멘트가 여기에 남겨 있다는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고 여기만 바꾸면 되겠구나 해서 바꾸실 겁니다. 더 쉽고 빠르게. 그래서 디자이너분이 바꾸시고 이게 해결된 업무, 그러니까 해결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료하기 처리를 하면은 해당 코멘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가 쭉 작업을 한 다음에 올려놓고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기획자가 오셔가지고 한번 쭉 코멘트 달면서 피드백을 진행하고 다시 디자이너분이 오셔가지고 쭉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완료하기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리뷰 프로세스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죠. 이거 실제로 진행하신다 치면은 뭐 이메일 계속 몇 통씩 보내고 뭐 와보세요 한 다음에 뒤에서 화면 보면서 얘기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이거든요. 슬랙에 스레드 굉장히 많이 쌓이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완료된 걸 다시 다 풀어볼게요. 이렇게 다 풀면은 지금 화면에 다시 번호가 뜨고 있죠. 코멘트가 달린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첫 번째 달린 코멘트, 두 번째 달린 코멘트, 세 번째 달린 코멘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해당 코멘트를 우측에서 지금 제가 3번 코멘트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내린 다음에 3번 코멘트를 클릭하면은 해당 코멘트로 다시 포커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업무가 완료된, 그러니까 피드백이 완료된 코멘트일지라도 다시 이렇게 열어서 다시 내용을 추적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대화로 피드백을 하거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는 피드백은 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바꿨는지 좀 모호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이너가 더 이상 이제 막 최종일, 진짜 최종 이런 png 파일을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낼 필요가 없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일은 없고 한 공간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멘트에 대한 설명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코멘트를 활용한 피드백 프로세스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캔버스에서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지금 효과적이라는 걸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조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캔버스와 코멘트만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화상회의 기능이 있는데도 매번 이렇게 마주보면서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캔버스를 켜놓고서 그냥 이제 슬랙 같은 메신저로 캔버스 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새로 나온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 기능을 통해서 채팅 기능은 각 캔버스마다 채팅 기능이 할당되고 있고요. 채팅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죠. 잠시만요. 채팅이 지금 캔버스 안에 있다는 거는 툴 하나를 줄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채팅이라는 게 업무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채팅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카카오톡 창을 킨 다음에 구글 스프레스 창을 키고 내가 이메일 창을 키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채팅을 하는 것과 지금 한 화면 내에서 이 빅캔버스 데스크톱 앱 하나 안에서 화면을 보면서 채팅을 바로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업무 공간에서 일어나는 진짜 대화니까요. 툴 하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심리적, 물리적으로 업무 공간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커멘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비동시적 상황을 가정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제가 업무 시간이 다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거죠. 또는 이제 순차적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경우 아까처럼 누가 와서 한번 쫙 하고 다음 사람 와서 쫙 하고 이런 식일 경우 커멘트가 더 적합한데 하지만 동시적 상황인 경우 우리가 동시에 같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정보나 맥락을 상대방한테 더욱더 잘 전달하거나 설득하고 싶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코멘트보다는 또 화상회의보다는 채팅이 더 알맞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서 일단 대화를 합니다. 아까처럼 상대방 태그할 수 있고요. 채팅에서는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죠. 아까 그거 지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코멘트한 거 지금 좀 해주세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하다가 뭐 피드백을 진행하는데 내가 또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게 텍스트로는 안 됩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를 올리신 다음에 원하시는 정보에 해당하는 이거를 이렇게 끌어서 채팅창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업로드가 되죠. 네. 그리고 비캔버스는 이렇게 GIF 파일도 네, 이렇게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 상태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직관적이게 표현이 되죠.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실 때 아니 그거 말고 그 있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그 왼쪽 밑에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퍼런스나 어떤 링크나 이미지를 바로 업로드해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 논의 전 단계니까 캔버스에 올리기보다는 채팅을 통해 올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게 더 알맞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파일들 캔버스에 사듯이 똑같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에서 붙여넣기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여기를 바로 캡처를 떠볼게요. 캡처를 뜨고 캡처가 된 거를 여기 있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거를 똑같이 채팅창에 올릴 수도 있고요. 캔버스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채팅창에 올려볼게요. 방금 제가 캡처한 거를 이렇게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의 그 뭐 대화나 어떤 게 좀 종결되었다. 아, 우리 이거 쓰자라는 결론이 나왔으면은 이걸 똑같이 그냥 끌어다가 캔버스에 올리시면은 바로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뭐 별도의 지금 뭐 다운로드 절차가 굉장히 생략이 됐잖아요. 지금 이메일, 슬랙, 스레드 굉장히 압축된 절차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로컬 컴퓨터 폴더에서 채팅으로 그리고 채팅에서 캔버스로 끊기지 않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요. 채팅이 있으면 일단 누구나 캔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빅캔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일단 캔버스에 들어오신 다음에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해나가면은 아, 이게 이런 툴이구나 되게 쉽게 인지를 하시거든요. 특히 외부 협업하실 때 이 채팅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멘트랑 채팅 기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우선 코멘트와 채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제 협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되는 기능들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캔버스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을 지금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글 닥스를 쓰거나 뭘 쓰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이 모든 업무 절차에서 이제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올린 거 확인했어? 내가 어제 수행한 거 봤어? 나 이거 어제 봤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이러한 정보들도 똑같이 캔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우측의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채팅이고 가운데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코멘트고 그 다음 맨 우측에 있는 거 네. 활동 기록입니다. 액티비티를 빅캔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들어와서 뭘 했는지 다 나옵니다. 찰스가 캔버스를 열람했다. 3시 22분에 제가 방금 들어와서 한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오브젝트를 추가한 거에 대해서 보이고 아니면 뭐 다른 Z가 캔버스 들어온 거 BA1이 와서 들어온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보가 뜹니다. 시간별로 날짜별로 다 뜨기 때문에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했고 확인하지 않았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죠. 이런 걸 통해서 방금 불필요한 메시지가 우리 업무간에 한 10%는 줄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그거 확인했어? 그거가 뭘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제 저희는 빅캔버스를 쓰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이상 겪지 않고 있습니다. 뭐 캔버스에 체크리스트도 많이 쓰시는데 특히 투두리스트 같은 거 관리하실 때 체크리스트를 많이 쓰시거든요. 체크리스트 한 것도 똑같이 여기에 네, 항목을 체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뜨고 있고요. 네, 여기서 뭐 화상일을 했으면 화상일을 시작했다. 이런 정보가 다 뜹니다. 지금 이 활동 이력을 통해서 대표님이나 관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실무자분들은 약간 이거 보고 좀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실무자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만든 건 아니에요. 실무자들은 사실 매니저들의 그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일한 거, 내가 한 거, 내가 막 새벽에 들어와서 했던 거를 좀 알아줬으면 싶고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활동 이력을 통해서 전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실무자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네. 뭐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캔버스에서 일한다는 거 관련자를 한 곳에 전부 다 모으고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채팅하고 상의 한다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좀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슬랙에서 하던 거, 뭐 트렐로에서 하던 거를 이렇게 긁어 모아서 시각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다른 형태의 업무 체계거든요. 이렇게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면은 커뮤니케이션의 오해가 사라지고 놓치는 게 사라집니다. 뭐 특히 이제 슬레드 쌓는 거, 이메일 쌓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전혀 불필요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담당자, 마감일,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 담당자, 마감일 이런 거는 이 캔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웨비나 화면 한번 볼까요? 웨비나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빅캔버스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있죠. 네, 담당자 찰스 정해져 있고 마감일은 오늘 6월 11일 3시에 진행한다. 그리고 이거 형태는 뭐다? 웨비나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 마감일, 라벨을 통해서요. 이게 또 프로젝트 단에서 더욱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또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던 캔버스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빅캔버스로 외부 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요즘 업무 환경에서 되게 외부 협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리모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그래서 뭐 외부 프리랜서나 에이전시, 뭐 클라이언트, 협력업체, 파트너 전부 다 이제 빅캔버스를 통해서 만약에 업무를 진행하신다 치면은 채팅, 코멘트, 활동을 이력을 통해서 놓치는 거 없이 업무 진행이 가능하고요. 하다가 답답하시면은 바로 화상회의를 키시면 됩니다. 네. 화상회의를 키면은 네, 이렇게 요청 중이 뜨고 화상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화상회의는 한 캔버스당 최대 10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제 노트북 카메라가 저를 잡고 있네요. 네. 그 조만간 이제 이 노트북 카메라가 아닌 이 웹캠이 잡을 수 있도록 카메라 설정 바꿔주는 거, 마이크 설정 바꿔주는 것도 조만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얼굴 보이는 게 싫으면 이렇게 화면을 꺼도 되고요. 음성으로 시켜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캔버스 안에서 캔버스 도구 사용법, 캔버스 안에서의 코멘트, 채팅, 활동 이력, 그리고 화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뷰 피드백이라는 캔버스에서 한 단계 뒤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리뷰 샵 23이라는 프로젝트가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캔버스들이 있는 곳, 이제 바로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저희가 만든 캔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자유롭고 강력한 표현 수단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화이트보드용으로 쓰거나 뭐 문서로 쓰거나 어떤 용도든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빅캔버스 팀이니까 저희가 지금 2.0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가장 많이 받은 피드백이 캔버스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고 싶다. 캔버스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 업무의 현재 위치를 회사 관점에서 보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빅캔버스 플러스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서 썼거든요. 하지만 2.0부터는 그러한 뭐 조합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로 보시고 있는 건 칸반보드 뷰입니다. 지금 프로젝트는 뷰가 총 3개가 있어요. 칸반보드 뷰, 캘린더 뷰, 리스트 뷰. 근데 우선 칸반보드 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칸반이니까 당연히 컬럼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컬럼, 이 회색, 이게 컬럼인데요.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고 그러니까 작업을 하신다면 일일이 옮길 필요 없이 네, 컬럼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to do, in progress, done, deferred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고 만약에 지금 뭐 NPS 피드백이라는 게 to do 리스트였다가 좀 진행 중이다. 캔버스를 내가 내용을 좀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끌어오신 다음에 여기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던에 올릴 수도 있고요. 이거 좀 위에서 보고 싶은데 하면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전부 다 가능하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캔버스 상단에서 보신 정보들 있잖아요. 담당자, 마감일, 라벨. 이 설정된 정보들이 칸반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캔버스 단에서 이렇게 정보를 설정도 좋지만 이게 설정했을 경우 프로젝트 단에서 특히 관리자분들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내가 할당된 모든 업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캔버스들 각각 한 개의 업무라고 치환해서 생각했을 때 지금 뭐 한 20, 30개의 업무를 한눈에 지금 상태를 파악한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2개, 네. 내가 진행 중인 거 일 5개, 완료된 거 5개, 뭐 지연된 거 4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담당자, 마감일, 라벨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담당자 같은 경우 지정했을 경우 여기서 네, 누구든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네, 그 프로필이랑 이름이 뜨고요.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우측 상단에서 네, 알림센터에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첫 번째 칸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서브 캔버스 같은 경우, 서브 캔버스가 캔버스 안에 있을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 나무 모양으로 1, 2,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서브 캔버스가 1개, 2개, 3개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캘린더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너무 빠르거나 쉼이 너무 없는 건 아닌지 피드백 주시면은 반영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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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교생 실습 나갔던 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보드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리뷰샵 23이라는 프로젝트 그 자체를 그냥 바로 뷰를 바꿔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뷰라는 거는 프로젝트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은 이 도형을 여기서 보고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어떤 업무든지 간에 그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업무가 좀 다르게 비춰 보이고 놓쳤던 걸 다시 볼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뷰를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칸반보드 뷰로 지금 이 리뷰샵 23 프로젝트의 업무를 봤고요. 캘린더를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캘린더 뷰는 이런 식으로 월간 달력을 캘린더 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감일로 지정된 것들이 캘린더의 날짜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 OKR이라는 캔버스가 6월 24일에 지정되어 있죠. 이거를 칸반보드 뷰에서 다시 보면은 네, 여기 있죠. OKR 6월 24일. 네. 그러면은 이거를 마감일을 바꿔보겠습니다. 22일로 바꿔볼게요. 22일로 바뀌었죠. 이거를 다시 캘린더에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던 OKR이 지금 일로 옮겨갔죠. 네, 이런 식으로 캔버스의 그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뷰에 전부 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캘린더 뷰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끌어서 날짜 변경하는 게 다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쉽고 직관적이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캘린더 뷰 상태에서 이런 라벨 정보 같은 경우는 색깔로 표현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OKR은 중요도가 중간이구나 이런 게 라벨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캘린더 같은 경우는 외부 미팅, 내부 미팅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이 미팅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하시면 되게 좋고요. 이 화이트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라는 걸 지금 6월 26일에 진행한다고 볼게요. 그럼 캔버스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 캔버스에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올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좀 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올려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아젠다가 무엇인지, 참석자는 누구인지 다 미리미리 올려둘 수 있고요.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 화이트보드를, 이 캔버스를 같이 보면서 화상회의를 하시든 아니면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시든지 간에 미리 아젠다를 공유하면서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이 회의가 원래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회의가 종료되면은 누군가 회의록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화이트보드에 거 찍어서 스마트폰을 찍겠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 다 정리해서 이메일로 공유드립니다. 드라이브에 올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절차 전부 다 필요 없이 캔버스에 미리 만들어 두시고 내용 다 올리고 회의가 끝났으면은 그냥 끄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다들 와서 다시 볼 거예요. 네. 캘린더 뷰를 통해서 회의에 대해 관련된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전부 달력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눈에라는 게 팀 콜라보레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거든요. 이렇게 하면 캘린더 뷰에 대해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칸반보드, 캘린더, 그 다음에 리스트 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해당 뷰를 기본값으로 설정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칸반보드가 지금 기본값이잖아요. 네. 그리고 캘린더 뷰를 제가 잠깐 봅니다. 캘린더 뷰를 본 다음에 네. 잠깐 그 프로젝트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해도 처음 기본값이었던 칸반보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칸반보드, 캘린더, 리스트 뷰 어느 걸로 보든지 간에 이 기본값으로 설정을 누르지 않는 이상 그게 저장이 되지 않는 거고, 저장이 되지 않으면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값 그대로 가는 겁니다. 특히 이런 차이는 이럴 수가 있겠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칸반보드 뷰로 보는 게 편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캘린더 뷰로 보는 게 편하다고 했을 때 관리자의 수가 적을 테니까 관리자분은 오셔서 그냥 캘린더 뷰로 바꿔가면서 본인만 이렇게 잠깐 봐주시는 게 모든 팀의 협업에, 팀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기능을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칸반보드 뷰, 캘린더 뷰 다음에 리스트 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네, 말 그대로 리스트 뷰입니다. 리스트 뷰인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는 지금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캔버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엑셀 시트에서 지금 문서가 정렬되거나 드라이브에서 문서가 정렬되거나 차원이 다른 의미죠. 담당자, 만든 날짜, 수정일, 마감일,
라벨, 컬럼 정보 전부 다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정렬 또한 가능합니다. 전체 업무에 대해서 조망을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칸반보드 뷰, 캘린더 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칸반보드 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전체를 이해하고서 전체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배치를 하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관리 자체가. 캘린더 뷰는 내가 이 모든 업무들을 날짜 기준으로 이해를 한 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런 게 선행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히 TF팀, 신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선행될 수가 없죠. 네. 그러한 경우에는 리스트 뷰로 해당 프로젝트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캔버스 하나 만드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채워나가시다 보면은 캔버스가 3개, 5개 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칸반보드로 해야겠다. 이거는 캘린더로 해야겠다. 이거는 리스트 유지해야겠다. 이게 좀 결정이 나옵니다. 뷰 설정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리스트 뷰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리스트 뷰에서는 유일하게 서브 캔버스 관리가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좌측 보시면은 이 화살표 펼쳐보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펼쳐보면은 인플로이 온보딩이라는 캔버스 안에 지금 인스톨 서티피케이트라는 서브 캔버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야 너는 여기 쓰면 안 돼. 너 디스커션 가.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옮기면은 디스커션 아래 서브 캔버스가 이동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서브 캔버스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밖에 메인 캔버스 단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칸반 모드 뷰, 캘린더 뷰, 리스트 뷰 전부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빅캔버스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은 프로젝트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게 단순히 협업툴 하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캔버스라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업무를 다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들을 다른 툴의 툴 교체 비용 없이 그냥 한 공간 안에서 빅캔버스의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소요와 불필요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줄인 거죠. 이런 식으로 팀과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활동 기록, 채팅, 코멘트 각 캔버스에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로 빅캔버스 외에 별다른 툴이 거의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고객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빅캔버스 이용하시면은 회사 상황의 99%를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멤버 초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초대는 여기 좌측 상단에서 공유하기를 눌러서 멤버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멤버 초대라는 게 되게 단순한 창이지만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개별 캔버스 공유는 말 그대로 개별 한 개 한 개 업무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외부 협업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지만 프로젝트 멤버 초대는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진행한 모든 업무를 다 모아가지고 프로젝트 초대를 진행하면은 해당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업무가 한 번에 그냥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리더 하시는 분이 한 달 동안 외부 협업을 들어오신다고 보면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자료 공유를 해야 돼요. 자료 공유를 하려면 기존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우리 이거 공유 드리고 이메일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공유해도 돼요? 이거 안 되는데 내용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고 공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왔다고, 그러니까 특히 외부 협업자 왔다고 새로 그 공유를 위해서 해야 될 부가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빅캔버스의 프로젝트 초대를 이용하시면은 그럴 거 없이 그냥 이 사람은 이 캔버스 전부 다 봐도 돼. 프로젝트 공유 딱 때려버리면 됩니다. 이메일로 바로 보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실제로 지금 제 서브 메일을 입력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 리드님 와서 봐주세요 해서 이분이 봅니다. 다 보고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멤버에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의 소유자가 아니라 멤버이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고 있지만 소유자분께서 바로 제거를 해주시면은 해당 외부 협업자가 한 달 동안만 빠르게 와서 빠르게 업무 파악하고 빠르게 업무 진행하고 진행한 내용 전부 다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끝나면은 빠이빠이. 정말로 쉽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멤버 초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캔버스를 칸반보드 뷰에서 생성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캔버스 추가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캔버스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설정한 템플릿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캔버스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기본적인 템플릿들은
저희가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쓰이고 자주 쓰이고 정말 유용한 것들만 저희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써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아까 보신 공감지도도 여기 있죠. 네. 회의록도 여기 있고 회고도 여기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도 가능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 정의 템플릿이 드디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네. 이 사용자 정의 템플릿이냐 뭐냐, 이게 이름만으로 설명이 좀 가능할 텐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캔버스 하나 만들게요. 캔버스 하나 만들고 제가 컨텐츠 마케터라고 마케터니까 컨텐츠를 만들어 생각을 할게요. 컨텐츠를 제가 막 뭘 만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예쁘게 배치해 놓고 헤드 타이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글자 크기 키우고, 글자 크기 키우고 줄이는 단축키는 커맨드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을 제가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만들어 보니까 이게 되게 몇 번 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업무에 일종의 어떤 게 된 것 같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만드신 것 자체를 그냥 하여튼 뭔가 내용을 넣고, 지금 이 캔버스 자체가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이 캔버스에서 우측 상단에 이걸 클릭하시고 템플릿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템플릿으로 저장. 이 캔버스 템플릿을 제가 저장할게요. 이거는 콘텐츠 보드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 워크스페이스 멤버 전부 다 팀원들이 다 볼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프라이빗 템플릿도 저장 가능하게끔 이제 기능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보드 저장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이 순간부터 저희 워크스페이스 멤버, 프로젝트 멤버 전부가 제가 만든 템플릿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새로운 마케터분이 오셔서 컨텐츠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분이 이걸 만드시고 클릭한 다음에 나 이거 빅캔버스 잘 못 쓰게 할 때 이제 그러면은 사용자 정의 들어가 봐라. 여기 내가 만든 게 있다. 이거를 바로 생성을 해서 써라. 이렇게 하시면은 네, 그 내용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죠. 되게 지금 안 이쁜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템플릿을 같이 쓴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양식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팀원들이 이제 또 다른 공통된 언어를 가지게 된 겁니다. 마케팅 팀의 아니면 디자인 팀의 문서가 규격화가 된 거예요. 이 규격화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컨대 디자인 시스템이 구축된 UX팀의 경우에는 프로덕트 개선시키는 속도가 너무 남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있고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쭉쭉쭉 쓰니까. 마찬가지로 마케팅 팀에서도 콘텐츠 보드 양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쭉쭉쭉 그대로 쓰기 때문에 마치 공장처럼 콘텐츠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 저장을 하는 순간부터 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템플릿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는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업무 방식은 이렇고 우리 회사의 업무 속도는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실제로 업무를 했더라도 이 정도를 만들진 않겠지만 되게 이 정도 단순한 캔버스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저는 이걸 템플릿 저장을 할 겁니다. 이 템플릿 저장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템플릿 저장을 처음 할 때는 버전 1이라 생각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 계속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이 배울수록 인사이트를 얻을수록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개선된 내용으로 다시 템플릿을 버전 2, 버전 3로 저장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버전 한 3, 4만 돼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양질의 캔버스를 만드실 수가 있고, 그거를 전부 다 팀원들 전체가 다 공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해당 회사에서, 팀에서 이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양질의 에셋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캔버스, 프로젝트, 그리고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프로젝트에서 바깥으로 워크스페이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아까 리뷰샵 23에 있던 프로젝트에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네,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물리적인 팀의 작업 공간으로서 팀원들이 처음 빅캔버스에 가입하면 보는 화면입니다. 이제 팀원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죠? 이 팀원들은 프로젝트 멤버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팀원들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지금 프로젝트에서 자주 쓰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상단에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핀을 통해서 고정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몇 개 더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상단에 고정된 프로젝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팀 프로젝트, 하단에는 비공개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멤버가 7명이나 쳤을 때 팀 프로젝트는 최소 7명입니다. 워크스페이스 모든 멤버는 팀 프로젝트는 전부 다 참가하게 돼요. 같은 멤버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한 명 추가했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외부 협업자만 프로젝트에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비공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 멤버와 관계없이 그냥 만드는 순간부터 나 한 명 들어가게 됩니다. 나 한 명 들어간 상태에서 관련된 인원만 추가적으로 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인원이라는 거는 워크스페이스 멤버가 될 수가 있고 외부 협업자가 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추가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캔버스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소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캔버스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 관련해서 네, 지금 저 Q&A가 있었네요. 네. 네, 이 Q&A는 빠르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던에서 캔버스를 옮기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차이가 뭔가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있는 컬럼 상단에 있는 정보는 그냥 저희가 편의대로 한 거예요. 던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마우스 뭐 3번, 2번, 1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진행하는 업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그냥 아주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이 친구가 1번에 있다고 해서 캔버스 수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3번에 있다고 해서 캔버스 수정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네. 프로젝트 뷰 자체, 그리고 프로젝트의 칸반보드에 있는 컬럼 같은 경우는 이 캔버스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네.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고 그냥 저희가 보기 편하게, 팀이 같이 보기 편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네. 이 정도면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뭐 컬럼 말고 감사합니다. 컬럼 말고 라벨로 변경도 해도 되고요. 라벨도 그냥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UI로 했다가 UI 아닌 것 같은데 UX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네. 빠르게 라벨 뭐 넣다 뺐다도 가능하시고요. 네. 라벨, 컬럼 모든 기능들은 업무하시는데 도움되는 보조적인 기능입니다. 네. 그렇고 네. 리스트 뷰에서 캔버스를 어떻게 삭제하나요? 감사합니다. 우선 칸반보드에서의 캔버스 삭제는 맥일 경우 그냥 우측 클릭해서 보관 처리하시면 되고 윈도우일 경우 점점점 3개 클릭하신 다음에 보관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클릭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우측에 있는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보관 처리 가능합니다. 이 보관 처리라는 거는 빅캔버스는 삭제 기능을 1차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1차적으로 되는 건 보관입니다. 캔버스 프로젝트의 실수로 인한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보관이 되고요. 보관 이후에 좌측에 있는 네, 빅캔버스 메뉴 좌측에 있는 보관함을 클릭하셔서 그 해당 캔버스 프로젝트를 삭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로 팀원 누군가가 삭제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을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휴지통 맞습니다. 휴지통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휴지통 뭐 비울 수도 있고 거기서 복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정도면은 캔버스,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새로 업데이트된 사용자 정의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이 끝난 것 같고요. 이후에 제가 매 에듀케이션 세션마다 공유드리는 프로젝트 유즈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빅캔버스 팀이 정성 들여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고객사 피드백을 다니면서 본 것들 바탕으로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 바탕으로 프로젝트 케이스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오늘 저기 공유드릴 프로젝트 유즈 케이스는요. 노울리지 베이스입니다. 노울리지 베이스라는 거는 회사 차원에서 그런 다양한 자료랑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한 것들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뭐 스터디하면 뭐 하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일종의 도서관 또는 문서 기록 보관소 또는 스터디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울리지 베이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신 칸반보드 뷰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신 칸반보드 뷰는 to do in progress, default 이런 식으로 업무 진행 상태에 맞춰서 성격을 부여했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컬럼명이 다 다르죠. 네네. 그 컬럼명이 다 다릅니다. 보시면 좌측 상단부터 컴퍼니 에셋, 스터디,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덕트 마켓핏, 뭐 엔지니어링,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컨대 우리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있다 쳐요. 이러할 경우에는 이메일 쓰세요. 이러할 경우는 빅캔버스 쓰세요. 이러할 경우에는 뭐 전화 통화도 가능합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회사만의 가이드 룰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시각화해서 캔버스를 표현해 주시고
이거를 모든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 물론 알아서 와서 볼 수 있겠죠. 이것만으로도 지금 매 신입사원 온보딩 할 때마다 뭐 이메일 보내고 뭐하고 담당자 붙어서 막 설명하고 그런 게 되게 적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도 공유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회사 차원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거. 보통 스터디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회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슬랙에 대해서 공부할까요? 이렇게 해서 각자 이제 막 모여서 막 이렇게 하고 분야를 정합니다. 뭐 이쪽은 스레드 공부하시고 이쪽은 초대 관련 공부하시고 이쪽은 저 UI 공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 분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스터디를 넘어섰어요. 이미 그 업무예요. 그거는 업무고 그거를 또 이제 모여서 공유할 때도 식사 시간이든 언제든지 간에 모여서 공유할 때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발제는 당신이 하면은 와 나 발제네 좋아하실 분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업무거든요. 그건 스터디가 아니라. 네,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캔버스로 이렇게 스터디를 같이 보시면은 일단 리서치를 할 때 서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캔버스에 같은 내용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UI에 대해서 올렸으면은 이분은 뭐 UX에 대해서 올릴 수 있고 이분은 그러면 사용자 반응에 대해서 올릴 수 있고 같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리서치가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캔버스 안에서는 뭐 파일, 이미지, 링크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툴 써가면서 막 모아볼 필요도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매 주별로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나중에 그 다 모인 거 가지고 한 번 딱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우리 이런 거 좋더라, 이런 거 좋더라, 우리 이런 거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더 디벨롭이 정말로 쉽고 빠르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모아둘수록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뭐 몇 달 지났다고 새로 할 필요도 없고 네. 하나씩 모아두면은 그리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면은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회사 신입사원분들도 뭐 대표님, 실무자도 전부 다 같이 보고 같이 얼라인된 라인에 서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뭐 about our service, 뭐 우리 사이트 맵을 이렇게 그려서 올려놓을 수 있겠고요. 아까 보신 플로우 차트처럼 네,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에 대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생각보다 내용이 좀 있죠. 네,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템플릿이고요. 네. 제품 상세라는 PRD라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프로덕트 헌트라는 서비스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고요. 실제 내용들 다 알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뭔가 구성하시는 데 되게 도움 될 겁니다. 네. 한글화도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팀원들 다 모여서 아이디에이션 할 때도 뭐 회의록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두면 공유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노리지 베이스에다가 우리 같이 모아서 아이디에이션 하자 해가지고 아이디에이션한 그런 스티키 노트들 전부 다 모아두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린트 회고라는 템플릿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등록되어 있고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화를 자꾸 강조한 이유는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뭐 프로덕트 마켓핏 우리가 리드를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데이터 어떻게 분석할까, 유저 온보딩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 둘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 어떤 팀의 업무라기보다는 팀 간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관련된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노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같이 모아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뭐 마이크로 카피도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뭐 엔지니어링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버는 어떤 스펙을 쓰고 있어요. 다 정리해 둘 수 있겠죠. 어떤 구조가 있고 뭐 우리가 뭐 제조업인데 우리 특허 기술 뭐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팀원 간의 공유도 쉽지만 혹여나 나중에 투자자가 좀 궁금하다고 했을 때 진짜 10초 만에 캔버스 공유 딱 때려버리면은 바로 이제 전달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노리지 베이스. 그리고 이 커스터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쓰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커스터머 섹션이 있다고 쳤을 때 노리지 베이스에서 저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오가닉하게 외부부터 쭉쭉 들어오셔서 우리 제품을 결제하신 케이스가 있다 치면은 제가 그걸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와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해서 이분은 우리의 뭐가 마음에 들어 산 것 같은데? 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저기 다 올려둡니다. 쭉 보고 있다가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캔버스를 아예 프로젝트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뭐 커스터머 석세스나 다른 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로스로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서 실제 업무로 제가 디벨롭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단순히 그냥 기록 보관소에 있었던 캔버스가 업무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유저 페르소나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유저 페르소나도 이거는 업데이트 될 템플릿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하고 막 딱 해놨는데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뭐 복사를 하든 템플릿으로 만들든 어떻게 가져가든 해서 실제 업무에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노글리지 베이스를 구성하시면은 회사나 팀 차원에서 이거는 되게 장기전을 위한 아주 훌륭한 운동이에요. 네. 굉장히 회사나 팀 차원에서 도움이 될 내용들이고 이런 게 있으면 특히 신입사원 온보딩에서 굉장히 편리하겠죠. 새로 오신 분 있으면은 오셨냐? 앉으셔라 한 다음에 잠깐 이거 하루 종일 보세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 정도면은 지금 또 프로젝트 유즈 케이스인 너블리지 베이스에서 좀 공유가 끝났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1시간 조금 넘었는데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나가시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말이 네. 이상으로 빅캔버스 2.0 에듀케이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한 10초 뒤에 폭파할 거예요. 비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폭파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